자,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제품에 관련된 생산과 그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생산 체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자, 오늘은 서비스업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생산 체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비스는 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서비스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자, 무형의 상품을 우리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품이 먼저 생산되고 그 다음에 생산된 후에 소비가 되는 반면 서비스는 먼저 그러니까 제공되는 과정을 판매 과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서비스는 먼저 제공 및 판매가 되고 그 후에 생산과 동시에 소비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은 생산이 된 후에 그 다음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반면에 서비스는 자, 먼저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것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형체가 없다는 특징, 그러니까 무형의 특징을 가지죠. 그리고 저마다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저마다 다르다는 제공되는 직원,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는 자, 잘 기억이 나지를 않죠.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자, 옆에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방 잊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를 서비스의 동시성부터 자, 소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시성은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형성이 있습니다. 자, 형태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시각, 미각, 촉각, 촉각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실제로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죠. 서비스에 냄새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질성이 있습니다. 자,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수준이나 고객의 계층에 따라서 많이 받아들이기도 많이 달라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멸성이 있습니다. 자, 재고 형태로 보관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형태가 없기 때문에 즉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만약에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래서 와인을 따라준다는 서비스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냥 내가 따라 먹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말씀드려서 제가 그냥 와인을 따라 먹으면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서비스가 하나가 소멸이 된 거죠. 자, 이러한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는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 행위에서 그 행위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결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서비스 제공 시스템, 그러니까 제공자와 그 다음에 고객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재화 생산 이외에 광범위한 생산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의 영역이 지금 굉장히 넓어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서비스가 모든 그 업종이나 업체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건 제조업과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 무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서비스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산업의 체계를 분류한 것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산업을 크게 재화의 생산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F까지는 제조업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서비스업은 이 G부터 여기 끝까지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포함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의 세부 산업은 이제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의 기능적 성격을 바탕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기능적 성격은 바로 유통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냐. 그다음에 지식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그 제공자와 소비자에 전달되는 서비스가 얼마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지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야별로 달라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그다음 개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비스업에도 당연히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은 자, 성격, 그리고 생산 과정, 그리고 고객과의 접촉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 형태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산활동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제공받는 고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만드는지 형태가 보이지 않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산 과정상 서비스의 품질은 서비스의 제공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품질을 표준화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기계화가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의 비중이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특징은 고객을 직접 대면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기계가 대면하기보다는 사람이 대면을 해야겠죠. 그래서 인건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고객과의 접촉 측면에서 서비스업은 자,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편이 되겠죠. 자, 이로 인해 장단점이 굉장히 많죠. 장점이라면 피드백이 굉장히 원활하고 빠르다는 점. 그 다음에 단점은 자, 역시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인격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비스는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이 되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서비스는 아까 얘기했죠. 네 가지 특징. 자, 형태가 없고 이질성, 동시성, 그리고 소멸성, 나중에 사라진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에 따라서 생산 방식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별 생산 방식과 대량 생산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개별 생산 방식은 자, 소규모의 개별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쉽게 생각하면 그냥 1대1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장대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네일아트점이나 그런 뭐 미용실 그쪽이 아무래도 개별 생산 방식과 가깝겠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 방식이 있는데, 자, 이 대량 생산 방식의 특징은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했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1대 다수,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점의 뭐 판매원, 그런 분들이 이제 대량 생산 방식의 서비스 제공자에 가까운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서비스는 생산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생산 체제는 자, 먼저 생산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기업의 입장 혹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자, 어떠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얼마나 제공을 해야 되는지 그거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투입부터 제공까지의 과정이 자, 여기 나와 있죠. 생산 인력, 재료, 설비, 기타 요소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충족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있는데 역시 그냥 피드백의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각 내용 순서의 특징을 알아보면, 자, 첫 번째로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의 결정이 있는데, 자, 이건 기업의 역량에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결정과 투입이 있는데, 자, 이 단계를 말하겠죠. 그래서 인력과 재료 및 설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전기, 수도, 정보와 같은 생산 요소들, 기타 요소들이 되겠죠. 그 다음 생산 요소의 결정은 기업이
서비스 생산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할까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생산 및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생산 및 제공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과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과정을 수립을 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비용이 절감되고 그 다음 그로 인한 수익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쉽게 생각하면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즉시 서비스업에서는 기업과는 다르게 즉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생산체제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절차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라도 사람 대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족도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 다시 계획을 짜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서비스 설문조사나 그런 거 이동통신사에서 많이 오죠. 그런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전달 시스템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참여, 그 다음 접근성,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공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고객 참여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함으로 서비스의 공동 생산자가 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있습니다. 이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 외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피드백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아까 설명한 대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손님마다 만족도가 전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라고 해서 이 상호작용과 고객화의 정도랑 그 다음 노동집약도의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방식이 분류가 된다고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서비스 공장이 있는데 고객과의 접촉 정도가 낮고 그 다음 노동집약도 또한 낮은 형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업은 공장 제조업과 가장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 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샵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고객과의 접촉 정도가 높고 노동집약도가 낮은 형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고객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비교적 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설비를 가지고 있는 백화점이나 그런 쪽이 되겠죠. 그 다음 대량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량 서비스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낮고 노동집약도가 높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체계화된 서비스만 제공되기 때문에 내 외부의 환경에서 차별화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전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VI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작용과 노동집약도가 높은 형태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고객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능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 두 번째로 고객화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 세 번째로 프로젝트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달 시스템의 특징 알아보고 오늘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위주의 서비스 시스템은 서비스 전달 과정이 생성을 위해서 기능 위주로 배열되어 있는 시스템을 말해요. 예를 들면 카페나 병원 등 표준화된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적합한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제공자의 업무가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고객이 제공자를 찾아간다는 형태를 갖고 있는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 순서를 고려하여 설계한다는 특징이 있겠네요. 그 다음 고객화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전부 들어주진 않고 그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내고 그 다음 그 통계를 바탕으로 설계한 시스템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전달 시스템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제공자는 폭넓은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한 사람이 담당을 한다거나 이래야 서비스의 품질이,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고객화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아무래도 제공되는 사람이 세분화되고 그 다음에 제공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품질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화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한 사람, 그러니까 제공자 한 사람이 폭넓은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프로젝트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있네요.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거나 자주 발생하지 않는 고객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처럼 운영하는 전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설계, 그 다음 컨설팅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고객이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없는 분야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고객들을 위해서 프로젝트처럼 팀 단위로 움직여서 그 고객들 혹은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유도하고 그 유도된 요구사항에 맞춰서 서비스가 전달되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서비스의 규모가 굉장히 크겠죠. 그 다음 내용도 복잡해서 일회성의 형태에 활용된다는 특징이 있네요. 그래서 치고 빠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생산 체계와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